문재인 정권이 이제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사무보고 규칙을 개정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오직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현행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처인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직접 수사 부서를 모두 없애버리겠다라는 방침까지 만들었답니다. 인사권, 감찰권으로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이 안 찬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장악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예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50대도 없는 검찰 통제다라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제도 민주주의를 후퇴시켜도 이렇게 후퇴시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고 내놓는 검찰개혁은 이 조국 일가 수사와 어쩜 이렇게 동기화가 되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 수사가 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개 소환 금지 등으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급기야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고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니까 이제는 아예 수사를 단계마다 보고받겠다고 합니다.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회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심보로 보입니다. 독재 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검찰에 대한 한마디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입니다.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 목적이 뻔합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있는 죄 덮고 자기 편은 있는 죄 덮고 다른 편은 없는 죄 만들기입니다. 이러한 공수처 만들려는 이 정권의 숨은 의도 이제 국민들께서 명명백백하게 알고 계십니다. 공수처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절대 공수처 안 됩니다.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페스크마 15호 선상살인사건 가해자 변호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조선족 살인사건 가해자는 동포로서 품어야 하고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은 사지로 내쫓아도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국민 포기 정권 그리고 인권 유린 정권입니다. 모든 북한 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우리 국민입니다. 귀순을 요청한 즉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획득함에도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사지로 내몰고 쫓아버렸습니다. 비보호 대상 기준일 뿐인 북한 이탈 주민법 조항을 끌어다가 강제 북송의 근거로 삼은 점 역시 심각한 왜곡입니다. 남북한 간 범죄인 인도 협정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 퇴거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북한 이탈 주민이 귀순 의사를 표시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데 이것을 강제 퇴거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북한 주민을 강제 퇴거했다. 이것은 쓸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권은 제멋대로 우리 국민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국제법 역시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자의적 추방을 금지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위반이며 고문 방지에 관한 협약 역시 어겼습니다. 유엔이 직접 나서서 이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국제 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을 반인권적인 탄압입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 자체도 위법, 반인권적이지만 북송 과정도 정말이지 매우 비인권적인 수준입니다. 북송 현장 JSA 담당 중령은 직송 상관인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를 하고 국방부 장관은 언론을 보고서야 북송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관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정권이니 당연히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북한에 17개월 억류되었다가 풀려나 결국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결국 면담 요청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결국 북한 심기 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인권 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입니다. 국정조사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유엔이 나서고 국제사회가 비판하는데 우리 국회가 침묵하는 것, 그것은 반인권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정조사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습니다. 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국정조사에 응해 주십시오. 또한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빨리 추천해 주십시오.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 역시 앞으로 있을 탈북자 또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중소기업 협의회를 만났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도입이 이제 50일째도 채 남지 않은 것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절박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국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을 모두 사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은 탄력 근로제 하나 갖고 마치 소득주도 성장의 온갖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듣고서 저희가 탄력 근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환노위에서 지금 이미자 의원께서 열심히 합의해 주시지만 민주당의 이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이 잘못된 주 52시간의 예외 확실하게 만들어서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가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는 아이들 수능 시험 뒤에 숨어서 참 조국스러운 출두가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소위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이 문재인 정부스러운 행정 독재를 선언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우롱이고 법치 파괴입니다. 이러한 뻔뻔스러운 좌파 독재에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감싸주려고 하는 이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반인권적입니다. 이런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공분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이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엠네스티도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런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새벽 유엔에서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사회가 나서서 공분하고 비난하고 이런데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원비어 부모가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인권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러난 사실이
지난 11일 날 북측에서 금강산 시설물들 철거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밝히지도 않고 17일 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참 이 정도면 이게 그 스토킹 수준입니다. 참 한심한 이 정권 김정은 스토킹 제발 멈추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예상 다 했던 거지만 정책 효과 없고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2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상한제로 지정된 서울 강남 4구의 오름폭이 더 컸습니다. 이 또 상한제 적용을 피한 부산, 과천 이런 지역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올리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했을 때마다 나타났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과오를 고집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분양가 상한제 중단하고 시장 원리에 맞춰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네, 앞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을 지켜봤습니다. 8시간 동안 소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에 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와서는 언론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직 장관으로서 참담하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조국 씨에게 말씀드립니다. 전직 장관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참담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국 가족의 수사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과 법무부 전체가 우리 정부가 모두가 변호에 나서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법무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법무부가 아니라 조국을 변호하는 거대한 로펌이라는 늘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와중에 검찰 사무 규칙을 개정해서 수사를 무력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규칙입니다. 대학 입시 문제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이번에는 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또 그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집행해가는 정말 무법 정부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을 위반하고 또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과 규칙에 대해서 국회가 삼권 분립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요즘 서울 시내 전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소위 주민자치위원회를 서울 시비를 지원해서 개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명에서 25명 단위의 자원봉사 조직이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50명 규모의 또 소위 친여 NGO가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 시비를 들여서 과거에 없었던 연봉 3,600만 원짜리 지원관을 각 동별로 파견합니다. 또 이 지원관을 위해서 1,000만 원씩을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이분들의 사무실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원봉사했던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연봉 1,200만 원을 주는 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 2021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소위 친여 세력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는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순 시장, 서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치적 세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북한 선언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별로 힘도 없고 존재감도 없던 통일부 장관이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체하고 나서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2시 반에 그것도 평일도 아닌 금요일 오후 2시 반에 궁색하게 국회 와서 보고하겠다는 그런 의도, 또 이걸 이렇게 저지하려는 여당 그런 방해 때문에 어렵게 오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뭐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사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신문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국정원이 모든 걸 다 하고 이분들을 북송할 때만 통일부가 잔심부름하는 파트인데 이번에 마치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살인 행위를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는 돌려볼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141명의 비보호 결정인 탈북자가 살고 계신데 그 중에 2분이 바로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북송되지도 않았고 여기 와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북송되지 않고 또 이번에 오신 분들은 왜 북송돼야 되는지 정말 이 정부는 밝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외통위에서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가방이간사 김성태입니다. 우선 예산 심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심사를 시작한 이후 수차례 정상적인 예산 소위 심사 요청을 해왔지만 이상민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과 의도적인 회의 깊이 그리고 지연으로 인한 야당 무시로 일관하여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문미옥 과기부 1차관과 민원기 2차관은 국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외 출장을 가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국회 무시,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야당의 예산 감액 지적을 무시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이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예결위 위원님들의 제대로 된 응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대로 정부 예산을 넘길 거면 뭐하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존재 이유가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의 꼭두가시 노릇할 거며 스스로 권위를 포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자격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 대표 자격 없는 민주당 의원들을 제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KT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정부의 낙하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심지어 통신과 거리가 먼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까지 지원을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현 정권 유력 인사를 포함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인사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문재인 대통령 동문이라고, 누구는 여당 지도부에 가깝다는 이유로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진보 진영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것 없으면서 잿밥에만 관심이 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5G, 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 KT가 해줘야 할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회장이 선출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 동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KT 회장 자리에 쓰는 신경의 10분의 1이라도 산업계 발목 잡는 규제 계획에 쏟는다면 혁신 경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최승호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작년에 1237억 원, 올해 9월에 약 7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보도에 있어서도 지독한 편파성을 드러내면서 MBC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문진 이사회는 제19 감사기로 일관하면서 아예 표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승호 사장같이 무능한 경영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박문진 이사회의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증명일 것입니다. MBC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최승호 사장의 선임이고 또 박문진 이사의 경영관리 감독권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다시 점검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당도 이를 회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용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한테 중요 사건 수사를 단계별로 보고하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 아니랍니다. 정부 여당도 이를 올해 안으로 관철시키겠다고 했답니다. 참으로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검찰개혁론자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의도는 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산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그 공수처장이 구성할 수사팀들,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을 주는 척하면서 살아있는 정권이 틀어지고 반대편은 탄압하고 자기 편은 덮어주는 그런 수사를 하겠죠. 소위 검찰개혁안을 통해서 공수처에 대한 이 정부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늘로 포항 지진 발생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도 포항 지진 피해 이주민들 체육관 텐트 속에서 정말 힘겨운 생활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이렇게 어려운 이재민들 얼마나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반문해야 합니다. 이미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에 이어서 또 특별조사단까지 구성해서 철저한 조사,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을 잃고 오갈 데 없이 텐트 생활을 2년째 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이재민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정말 지금 지원사항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나름대로의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한계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복급비에 국가 지원 일부가 있고 또 공공요금을 감면해주고 병역 의무 상황 조금 면제해주고 대입수능 연기해주고 그 이상 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래서 지금 포항 지원 지진 피해 특별법이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처리가 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당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각종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돈을 받기 싫다고 하는데도 부자 청년들에게도 청년수당, 또 부자 집안의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불의의 자연재난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돈을 있는 자들에게도 펑펑 쓰면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이재민들이 아직도 고통받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대한민국의 현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내 각 동에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연봉 3,600 주는 지원관, 또 1,200만 원 받는 간사가 공무원이 아니고 소위 친여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민단체가 아니라 거기에는 주한미군 대사관저에 침입했던 대학생을 석방해라고 시위에 참가한 그런 분이 지원관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서울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서울 지역 각각 동 주민자치원회에 와서 활동한다고 한다면 그 우려는 더군다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말 큰 우려가 됩니다. 박원순 시장 정말 이런 친여 시민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을 회유하고 또 장악하려는
그 시도를 즉각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소리